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좀 움츠러드는 흐름들이 역력하잖아요. 특히 미국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그렇습니다. KRX 헬스케어도 한 주간의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 맥락은 미국 정책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미국 약가 인하 그리고 의료비 지출 감소 이거는 제약사들의 수익성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의약품 미국 생산 장려 이런 부분으로 공장 이전되면 비용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규제기관 지하. 불확실하다는 거죠. 어떤 규제가 나올지 이런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데 정책 변동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단이나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비용도 증가할 수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고꾸라진 이유가 바로 이 이슈가 있었죠. 의약품 관세 이슈. 2주 안에 어떤 틀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지 관심사입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25% 이상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심하면 100% 이상까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럽으로부터 약 1,460억 달러 수입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EU에 부과가 된다면 GDP에서 손실이 좀 있겠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미국 쪽으로 생각해봐도 비용이 급증하는 미국 내 비용이 있고 환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윈윈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이 부분도 고심이 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 인물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비나이 프라사드라고 해서 FDA의 그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국장에 새롭게 임명됐는데요. 이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또 타이트하게 움츠려드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사에 대한 과거 발언 때문입니다. FDA 가속 승인 제도에 비판적이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신약이 나오거나 바이오 의약품이 나타나면 훨씬 타이트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물 효용성 이런 부분도 검증이 더 까다로워지는 거고요. 그런 이슈 있고 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임명이 된 코로나19 백신 그때 회의적이었고 엄격한 임상 시험 요구가 예상된다. 이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기업과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할 때도 기술 수출할 때도 굉장히 까다롭게 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리스크를 예상하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 보면은 미국은 자꾸 미국 내에서 생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담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내의 생산 시설은 긍정적으로 타이트한 거를 좀 풀어줄 거고 해외 수입품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감독도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올해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들이 알아서 기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내에 생산시설 이런 부분을 좀 확장하고 투자하는 게 자기들의 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아찔한 제약바이오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미끄러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수출주에 대한 성격이 있잖아요. 미국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그랬고 앞으로 미국 이렇게 제도가 좀 강화되면 신약 개발하는데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빅파마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부족하다면 공격적으로 투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현실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FDA에 어떤 국장이 임명됐다라고 했고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 했는데 아직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냥 일단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잘 생각해 보면 신약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실력이 있는데 제조하는 능력은 또 우리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중국 말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기업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몸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협력할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 큰 긴장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증권사 연구원은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흐름도 여러분 반영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싶은 거는 어떠한 그 문제가 있어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살아난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K바이오 괜찮은 선택은이라고 봤을 때 핵심 기술을 갖춘 약물 플랜트를 보유한 기업이나 신약 승인,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다른 뭐 약품 대비해서 가격 경쟁이 있는 기업들, 이게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제가 참고를 해봤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휴젤 긍정적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나 ABL 바이오가 좀 긍정적이다. 이거는 그 1, 2번 비슷해요. 그 약물 플랫폼을 보유했고 그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두 종목을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쫄지 말고 K바이오의 강점을 가진 그런 기업들 옥석가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팔아야 할 때라는 것보다 조금 떨어질 때 매수 고려할 수 있는 K바이오 찾는 게 지혜로운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